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로얄 마스터 김민영입니다. 드디어 이제 코로나가 조금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또 우리가 본사 자체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저희들은 믿고 있었으나 또 믿지 못하고 있던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어쨌건 이렇게 함께 시간을 함께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저도 2012년 2월 달에 애터미를 시작하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세미나를 들으면서 점점점 성장하면서 애터미를 알게 된 사업자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 남편은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었고, 저는 같이 옆에서 그냥 내조만 하고 있던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전혀 평범한 가정주부 같이 생기지 않지 않았나요? 네,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냥 무턱대고. 보통 젊을 때는 다들 그런 생각으로 살지 않을까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무작정 나는 잘 살 거야, 나도 잘 살고 싶어 라는 그런 무모한 생각을 가지고 그저 패기와 열정만으로 살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남편이 부동산이라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평범하게 살아가는 데는 큰 무리는 없었지만 뭔가 더 잘 살고 싶고 더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조금 더 한 단계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기는 그냥 자꾸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저희가 오갈 데도 없는 집까지 날아가고 친정집에 들어가 살게 되는 그런 날도 오더라고요. 그걸 제가 예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삶이었어요. 저는 절대 저한테 그런 일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애터미를 하면서 느꼈던 건, 알게 된 건 뭐냐면, 내가 그 길을 가고 있었구나. 왜냐하면 단 하나, 내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삶이 아니었고 그냥 되는 대로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젊은 그냥 애기 엄마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친정집에 한 3개월 정도 친정살이를 하면서 정말 30년과 같은 느낌으로 그 3개월을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자고 있던 남편을 깨우면서, 여보, 나는 지하방도 좋고 옥탑방도 좋으니까 여기서만 좀 벗어나면 안 되겠냐. 도저히 나는 여기서는 못 지내겠다. 근데 그때 당시 저희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님이 뭐 저희 보고 나가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게 더 미치겠는 거죠.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 시집간 딸이 애 하나 낳고 와서 쫄딱 막에서 와서 그걸 바라보는 부모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거를 제가 느끼는 순간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면서 그런 말을 했었어요. 난 어디라도 좋다. 그건 뭐겠어요? 거의 바닥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지하방도 좋고 옥탑방도 좋다. 그러다가 어쨌든 저희 남편이 뭐 가정이 있고 가장으로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니까 여기저기 발품 팔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월세방 하나 얻게 되고 작은 사무실을 하나 얻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도 이제 남편 따라 사무실을 다니면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을 살고 있던 그 사이에 저희 친정엄마가 갖다 줬던 애터미 제품으로 인해서 저희는 애터미라는 회사를 잠깐 알게 됐었고요. 저희 남편은 20대에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이 한번 있었어가지고 제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냄새가 나냐 했더니 다단계 냄새가 난다고. 그러면서 어느 날 저희 친정엄마한테 질문이, 어머님 이거 다단계죠? 이거 네트워크 마케팅이죠? 라는 밑도 끝도 없는 질문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경험도 없었고 주변에 하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었고, 친정엄마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애터미 제품을 쓰고 있었지만 이게 뭐 다단계 제품이다,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이다라는 그런 관심조차도 없던 주부였거든요. 아마 이 자리에도 애터미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게 되고 애터미 때문에 다단계라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리더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애터미는 천연기념물이 정말 많다. 다단계 경험 하나 없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애터미를 통해 돈을 벌어가는 말도 안 되는 천연기념물이 막 탄생하고 있다고. 저도 그때는 그 말을 못 알아들었지만 제가 하면서 알겠더라고요. 야, 정말 대단한 애터미구나. 근데 그렇게 친정엄마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을 거라는 의심을 한 남편이 돌연 자기 혼자 세미나를 듣고 오던 날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애터미 제품에는 냄새도 난다, 뭐 듣기도 싫다, 그리고 친정엄마를 만나기만 하면 어머니 제품도 쓰지 마셔라, 막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던 남편이 어느 날 일이 끝나고 돌아와서 저한테 던지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보,
나 애터미를 좀 해보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또 아무 생각 없이 네, 애터미 하세요. 남자가 돈 잘 벌면 좋지요. 그죠? 부동산 하시면서 뭐 네트워크 마케팅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라도 한다고 하니 저는 좋았었어요. 그래서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 남편분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그럴 줄 알고 내가 오늘 부동산을 싹 정리하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자, 겨우겨우 이제 먹고 사는 그 원룸방 하나에 작은 사무실 하나를 얻고 그게 한 6개월 차 됐을 무렵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때려치고 애터미를 한다고 하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환호성을 지를 분 혹시 계시나요? 역시 내 남편이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다.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말 침묵의 시간을 잠시 갖고 있다가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 이 남자와 못 살겠다. 이제 좀 먹고 사는 거에 벗어날 시간이 됐는데 애터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는 그냥 아주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은 그때 회장님의 말씀을 너무 잘 들었어요. 그 우리 회장님 강의 중에 지맘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맘의 법칙을 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나는 애터미를 할 거야. 그리고 부동산 팔았어. 고민은 누가 해요? 제가 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은 이미 결정을 했고 그 다음 고민은 너가 해라. 그 고민 누가 했어요? 제가 한 거예요. 이 남자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제가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까지 이분과 함께 살아왔던 이유는 뭘까요? 이미 신뢰가 쌓였고, 그렇죠? 서로가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어쩌면 이 사람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는 뭐 허락 아닌 허락? 그렇게 2, 3개월이 지나고 났는데 정말 그 부동산 하면서 겨우 갖다 주던 그 생활비조차도 안 갖다 주는 날이 오더라고요. 분명히 저한테는 저를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개월 뒤에 내가 너에게 200만 원씩 따박따박 갖다 줄게. 그러니까 6개월만 저보고 입 딱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6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3개월쯤 됐는데 어느 날 저한테 제 아들 이름이 진욱이거든요. 진욱이 엄마 혹시 10,000원 좀 있나? 응?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나한테 6개월 뒤에 200만 원 갖다 주겠다는 남자가 3개월도 안 돼서 저한테 10,000원만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돈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여보, 거봐 안 되잖아. 당신이 무슨 성공이야. 하던 부동산이나 열심히 하고 우리 먹던 밥이나 먹고 살자. 누구나 부자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내 형편과 내 수준은 누가 잘 알아요? 내가 알잖아요. 우리가 무슨 성공이야. 능력도 없고 재력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흔한 대졸자도 아니고 특별한 스펙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뭔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장사죠. 뭐 장사. 돈 조금 마련해서 장사하는 게 제일 만만하니까. 근데 그 장사도 쉽던가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은 세상에 없는 것 같더라는 거죠. 근데 저희 남편이 그렇게 10,000원, 20,000원을 이야기할 때 저는 또 뭘 어떻게 했어요?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 엄마가 책임져라. 엄마가 애터미 제품을 쓰지 않았더라면, 엄마가 애터미를 얘기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엄마가 책임져라. 근데 친정엄마가 저희 책임져요? 안 져요? 안 져요. 부모님이 저희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게 애터미여서가 아니라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 인생은 내게 책임져야 되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때 알았어요. 내 부모도 어쩔 수 없는 삶이 나에게 온 거구나. 그렇게 2개월, 3개월이 지난 후에 저희 남편이 저한테 10,000원, 20,000원 이야기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바가지를 너무 긁으니까 이 남자가 하루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진욱이 엄마, 알겠으니까 세미나를 한번 갔다 오자. 뭐 할 일 없는 여자가 뭐 있겠어요, 그죠? 그래, 한번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가서 들어보자. 그래서 쫄래쫄래 남편을 따라서 저는 지금은 석세스 세미나라는 세미나를 지금은 당일로 하지만 저희 때문에 1박 2일 세미나였거든요.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사람도 많고 젊은 사람은 진짜 눈에 찾을 수도 없는 시절이었어요. 저희가 유일하게 젊은 몇몇 중에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게 세미나 참석을 해서 회장님 강의를 듣게 되고 나름 성공자분들의 강의를 듣는 과정 중에 제가 그 잠깐의 10시간도 1박 2일을 따졌을 때 몇 시간 되지도 않는 강의에서 하나 느꼈던 건 그거였어요.
균형 잡힌 삶, 나의 인생 시나리오. 회장님의 균형 잡힌 삶이라는 강의를 듣는데 0세부터 100세까지 그래프를 그리시면서 나눠주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0세부터 30세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고 30부터 내가 이전에 공부했던 것들의 뭔가 도구를 찾아서 돈을 버는 시기가 60대까지고 60대 이후부터는 우리가 그 30년간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노후를 맞이하는 세대를 가질 것이다. 근데 지금은 재수가 없어서 100세 시대가 아니라 120세대, 130세대가 될 거라고. 그때 제 나이가 딱 32살이었거든요. 그리고 친정엄마 나이가 그때 56이셨어요. 그 친정엄마는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삶에 계셨고, 저는 30년간 뭔가 준비했던 걸로 그 다음 걸 뭔가 준비해야 되는,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도구를 찾아야 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회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 종이에다가 막 쓰기 시작을 했어요. 60대의 노후를 맞이해야 되는 우리 친정엄마는 무슨 일을 해왔으며, 앞으로 내가 도구를 찾아야 될 나는 뭘 준비를 해왔나. 근데 준비한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이긴 했는데 결과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겹게 왼수같이 얘기하는 돈만 외치면서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 목적이 없으니까 목표 없이 그냥 결과만을 바라고 있는 멍청이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나에겐 30년이라는 시간이, 기회가 아직 주어져 있고, 허나 우리 친정엄마는 이제 3년 뒤면 4년 뒤면 노후를 맞이해야 될 분인데 과연 우리 엄마는 노후를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근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친정엄마, 친정아버지의 삶은 70대도 80대도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나이 60대가 지나가면 나는 뭐를 하고 싶은 걸까? 근데 저는 그때 어떠한 큰 욕심을 가졌냐면, 나는 40대에 노후를 맞이하고 싶다. 기왕이면 30대에 맞이한다면 더 좋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정말 내 인생에 이막이 열릴 건데, 이거보다 행복하고 정말 즐거운 삶이 있을까? 근데 무턱대고의 삶은 그동안 제가 그 그래프를, 회장님의 강의를 보면서 그래프를 보면서 통계적인 건 나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준비 없이 목표 없이 살아갔는지를 확인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저희 남편이 질문을 합니다. 여보, 들어보니까 어때? 마음속에서는 요동을 치는데 이거를 표현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그랬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다들 애텀이라는 도구를 뭔가 안내받았을 때, 들었을 때는 좋은 건 알겠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너무 오잖아요. 그렇죠? 나는 네트워크 경험도 없고 주변에 사람도 없고 중요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과연 누가 나 같은 사람과 함께 성공하려고 나의 손을 잡아줄까? 아마 그런 고민 다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능력이 없어도, 그죠? 나에게 크나큰 뭔가 재력이 있지 않아도 애텀이란 도구 자체가, 애텀이란 시스템 자체가 너무나 평범하고 평범 이하일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거는 들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적으로 풀 수 있는 마케팅도 있고 체험해서 느낄 수 있는 제품도 분명히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 회장님이 애터미를 만드셨을 때는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단순히 그냥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전 세계의 어려운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그 희망을 통해서 성공자도 되고 그 성공자가 멋지게 성공을 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안에 믿음도 가득했으면 좋겠다. 복음의 중심으로 회장님 회사를 끌어가는 게 그분은 목적이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애터미가 성공할 것 같기도 하고 제품도 기가 막히고 마케팅도 기가 막힌데, 그럼 나는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 목적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목적보다 가장 많이 듣는 게 뭐예요? 애터미에서? 목표죠.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표는 언제나 이동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오늘 하루 5만 PB가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다음 달에는 10만 PB가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직급에 대한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속도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목표라는 거죠. 근데 목적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기필코 이루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 게 저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 이 목표가 먼저가 아닌 목적이 먼저 있어야 목표를 우리가 과정 속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친정엄마의 삶, 저의 삶을 왜 얘기했을까요? 목적도 없이 그저 달려가기만 하고 뭐만 바랬어요? 멋진 결과만 바란 거예요. 근데 애터미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별로 목적도 없이 목표도 없이 결과를 바라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더라는 거죠. 왜요? 애터미는 마감도 없고 강요하는 것도 없고 더군다나 무한 단계라고 하죠.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하는 걸로 내가 받아간다고 하니까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아,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지. 열정 있는 스폰서가 하겠지. 열정 있는 파트너가 하겠지. 근데 이 무한 단계가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아니어도 애터미는 굴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애터미를 선택해서 분명히 가게 돼 있다. 그게 제일 무서운 말이라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체험 세미나 들었을 때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내가 애터미를 하는 이유는 비전 너무 좋고 마케팅 끝내주고 회장님의 마인드만 절대 변하지 않는다면 이건 대박이다. 근데 더 대박은 뭐냐면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분명히 하겠구나. 근데 그 누군가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보다도 훨씬 더 못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느껴버렸기 때문에 비전을 본 사람들은 뭐예요? 눈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경험이 많아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목적이 뚜렷하게 생기니까 아, 나도 성공할 수 있겠다는 내 안에 신념과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석세스 세미나를 진행할 때 우리가 인생 시나리오라는 걸 쓰죠. 저 역시도 썼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고요. 근데 그 인생 시나리오가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냥 허구일 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나의 인생 시나리오는 나의 책임과도 같다. 그게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나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저는 글쎄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모 내지는 엄마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가정의 평화, 뭐 아이의 잘 되는 과정들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전 저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잘 돼 있어야 되고 내가 중심이 서 있어야 되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뭔가 표본이 되어 있어야지만 자녀도 복제할 게 있고요. 그죠?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나를 복제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업에서만 성공의 8단계 복제가 아니라 내가 사업하기 이전에 계속 만나왔던 그 사람들에게 줘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목적이 뭐랑 연결될까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 파트너분들도 그런 말 하고 떠나신 분이 있는데 스폰서님 저는 간절함이 없어요. 저는 지금 20평대 아파트가 너무 좋고요. 남편이 벌어오는 300만 원으로 애새 키우는 거 너무너무 만족하고 삽니다. 왜 제가 부모님을 책임져야 되죠? 저는 저 하나 이렇게 사는 거에 그냥 만족하고 살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애터미 하세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 그렇게 사세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고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분명히 목표도 없기 때문에 애터미에 와도 할 게 없어요.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냥 시간 때우기 딱 좋아요. 애터미 세미나 많죠. 센터 프로그램 많죠. 스폰서가 계속 만나자고 하죠. 제품 하나 들고 나가 매자들 앉아가지고 2-3시간 얘기하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애터미가 아니어도 어디 나가서 마실 나가서 2시간, 3시간을 그냥도 지나갈 시간인데 치약 하나 팔고 칫솔 하나 팔고 나 오늘 애터미 했어. 뿌듯해. 근데 15일째에 나오죠. 나의 결과가 뭔지. 6개월째 나오고 1년째 나오고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근데 그 결과는 뭐에 연결돼 있다? 나의 목표와 목적에 분명히 연결고리가 돼 있는데 이 우선순위가 없으면 뻔한 결과라는 거죠. 뻔한 결과. 인생 시나리오를 쓰실 땐 정말 책임을 갖고 무조건 이뤄야 되겠다라는
너무 허무맹랑한 꿈을 꾸시면 안 되겠죠. 제가 갑자기 인생 시나리오에 나는 국립 발레단에 입사해서 정말 발레리나가 되고 싶다. 이거는 허구죠.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을 뿐더러. 하지만 우리가 보통은 나의 인생에 대한 가치관을 높게 살고 싶거나 가정이 있거나 부모가 계시거나 하면 본능적인 뭔가가 생겨요. 이유와 책임들이. 그렇죠? 근데 그동안은 아둥바둥 살았어도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러 그런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안 돼. 근데 애터미가 3년 안에 그게 된다고? 5년 안에 그게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유통업 20년 했는데 한 달에 월 1,000만 원 버는 거 20년 넘게 걸렸어. 근데 니네가 3년 안에 된다고? 5년 안에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다단계지.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저는 지금 제주도에 살고 있거든요. 이제 세컨하우스를 마련을 하고 아이 교육을 시키면서 나름의 이제 노후를 맞이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세미나를 준비해야 되고 파트너분들의 후원을 위해서 이제 육지에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친정 오빠를 만나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치맥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정 오빠가 저희가 애터미 사업을 하는 9년 동안 지켜보고 있었겠죠. 근데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어요, 이분이.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왜? 당신이 근 20년 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유통업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도 월 1,000만 원 이상은 가져가니까. 그래서 큰 요동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요동이 쳤어요? 코로나가 탁 터지면서. 근데 가만 보니까 저거 한량인 것 같고 일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제주도로 가 있네. 아이 교육을 너무 잘 시키고 있네. 양가 부모님한테 생활비도 드려?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왜 했을까요? 저의 목적이었어요. 저의 인생 시나리오. 그러니까 목표를 빠듯하게 세웠겠죠. 제가 2012년 2월 달에 애터미를 시작해서 그때 저희 아이가 돌 막 지날 때였어요. 6개월을 세미나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집중도 안 되고. 당연히 나도 부모고 엄마인데 왜 아이가 걱정되지 않고 왜 품에 갖고 싶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고 나의 삶을 생각하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스폰서분이 알려주신 거예요. 아이를 어디다 맡겨야 되는지. 새벽부터 오밤중까지 무상으로 봐주는 그 어린이 교육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오케이, 땡큐. 한 달에 4만 원만 더 주면 막 밥 저녁까지 다 준다는 거예요. 걷다 집어넣었죠, 아기를. 그리고 일주일을 아기 돌고 저도 울었어요. 저도 엄마니까 왜 마음이 안 아팠겠어요, 그죠? 근데 그때마다 그 말귀도 못 알아듣는 그 돌쟁이 애기한테 그랬습니다. 진우가 오늘의 너의 대가지불이 곧 네 인생에 꽃피는 날이 올 거다. 네가 이 동네에서 최고 잘 나가는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될 것이고 너는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잘 나가는, 최고로 멋있는, 중요한 건 뭐예요? 네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엄마 아빠가 만들어 줄 거니 너도 오늘 저녁 늦게까지 대가지불을 치러라.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연락이 오죠. 아기가 아픕니다. 아기가 열이 납니다. 어떡합니까? 제가 병원에 될 것 갖고 있다가 데리고 계세요. 제 일 마치면 데리러 가겠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주변에 애터미에 이렇게 중심이 없으신 분들은 저보고 독사라 그러더라고요. 독사. 애가 아픈데. 애가 아파서 엄마가 데리고 있으면 애가 낫습니까? 병원에 가면 낫고요. 그죠? 그리고 저보다도 유치원에서 밥을 더 잘 주더라고요. 교육도 더 잘 시켜주고. 어디까지나 이거는 개인의 생각이겠지만 나의 생각이 어디에 꽂혀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30대 애터미를 하다 보니까 30대 가정주부들이 제일 많이 왔어요. 제 파트너로. 근데 정말 신기한 게 100이면 99명이 다 똑같은 이유와 핑계를 대더라는 거죠. 너무너무 신기하게. 그때마다 제가 파트너분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거기 어린이집에 보내세요. 거기다가 던져놓으세요. 전문가들이 너무너무 잘 지켜줍니다. 중간에 전화가 와도 달려가지 마세요. 그 간절함과 뜨거움을 갖고 소비자를 만나세요. 아마 기가 막힌 결과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쪼로록 가고 쪼로록 가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센터에 출근하면 그거 애터미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생이 학교 가는 게 대단한 일입니까? 안 가면 이상한 놈이죠, 그죠? 가는 건 기본인 거예요. 근데 내가 학교를 가기 위한 이유가 있는 애들은 맨 앞에 앉아서 1등을 하고, 이유가 없는 놈들은 맨 뒤에 앉아서 자빠져 자고 있죠. 그죠? 유일하게 우리 회장님이 좀 남다른 결과를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죠? 뭐 영어 시간에 수학을 했다거나 수학 시간에 영어를 했다거나 뭔가 다른 책을 보셨다거나. 근데 중요한 건 그런 행위가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목적에 있다면 상관없어요.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다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도 없이, 목표도 없이, 목적도 없이 전혀 성공과는 거리가 먼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공의 8단계에 내가 목표 설정, 꿈을 갖고 두 번째 결단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결단이 대단한 게 결단이 아닙니다. 저희가 애터미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때려친 게 결단이 아니에요. 그 이후부터가 수많은 결단이었어요. 그때부터 극심한 시부모님들의 반대. 진짜 저희 시어머님은 머리에 띠를 두르시고 몸져 누우셨었어요. 이틀 만에 제가 그 얘기를 알고 달려가서 어린 손자를 가슴에 안겨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몸져 누워있는 시어머니 앞에서. 어머님, 3년만 기다려주세요. 3년만. 어머님 인생이 완전히 달라 계실 겁니다. 저희 시부모님이 평생을 힘들게 사셨어요. 집도 없이 컨테이너에 살고 있어요. 컨테이너에서.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자식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해드릴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해드릴 수 없다라는 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뭐밖에 안 나요? 가족끼리 싸움밖에 안 나는 거예요. 내가 해줄 수가 없는데 자꾸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그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잖아요. 자식이 망했어. 너무 도와주고 싶지만 내가 없어. 그래서 화가 나죠. 그러니까 자꾸 말도 거칠게 나가는 거예요. 이 새끼야, 그러니까 좀 열심히 살지. 엄마가 얘기할 때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좀 하지. 라고 정말 가슴에 와닿지도 않는 우리는 훈계를 듣고 또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대단한 환경에서 대단한 뭔가를 결단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가까운 곳에서도 내가 찾아낼 수 있고 이뤄낼 수 있는 게 저는 애터미의 목적에서 나오는 간절함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100평짜리 집을 준다고 하고 한 달에 5천만 원 따박따박 들어오는 도구를 그냥 준다고 하면 그 마다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런 일은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근데 하물며 단돈 50만 원만 준다고 해도 우리가 할 판인데, 애터미라는 도구가 50만 원도 아닌 정말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열심히만 달려간다면 월 작게는 5천원에서 1억까지도 그 수입을 받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장님들한테, 여기 계신 회장님들한테 진짜 가슴에 느껴지셔야 돼요. 그냥 월 1,000만 원, 2,000만 원 돈에 꽂혀 있는 게 아니라, 그 돈이면 내가 인생 시나리오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 돈만 들어온다면 내가 다 이뤄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목표가 생기는 거죠. 이달에는 몇 명, 다음 달에는 몇 명. 그 이달에는 PB가 나의 매출 성장은 얼마, 다음 달에는 얼마. 앞으로 1년 뒤에, 3년 뒤에, 10년 뒤에 나의 뚜렷한 목표를 세워야지만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애터미는요, 회원님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오늘 한 달 일해서 다음 달에 뭔가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삶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비록 지금 내가 현실은 부족하고 가진 것 없지만 내가 앞으로 3년, 앞으로 10년 정말 내가 집중 몰입해서 애터미만을 위해 내가 진짜 내가 책임지고 뛰겠다. 왜?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나는 적어도 이렇게 살고 있진 않고 싶으니까. 애터미를 하기 전 나의 삶이 분명히 다 있으실 거예요. 그죠? 하고 계시는 것도 있으실 거고. 그러면 길게도 아니에요. 딱 5년만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5년 뒤가 나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주는
도구인 건지. 그렇죠? 저희 남편이 그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5년 뒤에 내가 부동산을 하는 것과 5년 뒤에 애터미를 준비한 것과 어떤 게 저울질을 했을 때 내 인생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도구는 뭘까? 냉정하게 판단한 거예요. 그냥 하라니까 하고 될 거니까 해보라고 그 얘기 듣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선택했다라는 거죠. 내 인생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미 성공하신 분들이, 이미 그 길을 가신 분들이 내 확신과 내 믿음과 나 스스로가 신뢰를 주면서 그 길을 정확하게만 가고 있으면 어차피 무한 단계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하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할 사람들이 무조건 나오게 돼 있다. 애터미와 가족이 많이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처럼 단 한 명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어제 만난 친정 오빠가 얘기했던 것처럼, 야, 애터미 샴푸 다 쓰는 거 아니잖아. 그거 쉬운 거 아니잖아. 쉬운 거 아니죠. 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저희 친정 오빠가 인테리어 그런 공사 쪽을 하는데, 예를 들어 싱크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싱크대 경첩은 무조건 필요하고 손잡이는 무조건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오빠한테 오더를 하겠지. 애터미는 뭐 때문에 선택하냐? 소비자가 그냥 판매 목적으로만 다가간다면 소비자가 감동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소비자들이 뭐를 해요? 돈을 벌잖아요. 소비자가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이게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무슨 생각하면 돼요?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 산하에 수많은 소비를 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내가 만들면 되는구나.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만들어지지 않으니 내가 목표를 가지고 내가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3개월 안에 판매사, 6개월 안에 팀장, 1년 안에 난 무조건 샤론로즈를 가겠다. 뭔가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1년 뒤에 결과가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매출, 단순히 돈 이것만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적이 있어야 내가 목표를 이행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결과를 들여다볼 수 있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뭐가 나요? 시너지라는 게 나는 거예요. 정말 결과가 났구나. 저도 지금 애터미 한 지 만 9년 됐습니다. 내년 2월 달이면 10년 차에 들어가요. 32살에 시작해서 지금 41살이거든요. 자, 과연 30대에 그 10년을 모든 걸 바쳐서 40대의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도구가 진짜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저희는 지금 양가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고 있고 시어머니께는 시어머니 명의로 된 집도 사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가장 하는 말 중에 가장 행복한 말이 뭐예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넌 너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라. 그리고 저희 부부는 지금 제주도에 세컨하우스를 딱 마련을 해서 신선 노름을 하고 있죠. 어느 날은 낚시했다가 어느 날은 골프했다가. 근데 이런 삶들이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고개 돌리고 있을 때, 남들이 아니라고 했을 때 열심히 고군분투 뛰어왔더니 지금의 이 삶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신 거예요. 왜 제가 저의 지난 과거까지 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애터미는 정말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단 능력이 아닌, 재력이 아닌 어떠한 백도 없어도 내가 명확한 목적, 나의 인생 신화를 적어갈 뭔가 목차만 있다면 분명히 된다. 오늘 하루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적어놓으면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는 바로 나오는 게 우리 애터미 일이에요.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어렵사리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표도 넉넉지 않아서 막 경쟁과 경쟁 사이에서 앉아 계신 분들일 텐데 이 자리에 이 시간이 헛되이지 않도록 돌아가시는 길에 서로가 정말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애터미를 꼭 이뤄야 되는 이유는 뭔가, 그러면서 그 다음 연결, 내가 언제까지 무엇을 꼭 이뤄내겠다라는 그것까지 설정을 하신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저희보다도 훨씬 빠른 시간 안에
훨씬 명확한 그 시간 안에 우리 회원님들이 원하는 그 자리에 가 있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애터미는 많은 성공자분들이 비전입니다. 그분들이 보여주셨어요. 나 같은 사람도 됐다라는 걸. 그러니까 보이는 게 전부이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나부터 열심히 뛰고 나부터 결단하는, 그리고 목적과 목표가 뚜렷이 있는 멋진 회원님들로서 준비 잘 하셔서 다가오는 2022년 한 해가 정말 준비된 사업자의 마인드로, 준비된 사업자의 행동으로 하신다면 모두가 정말 멋진 자리에서 멋진 외침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 또 이 시간까지 앉아서 들으시는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돌아가는 길에 정말 멋진 성공자의 꿈으로 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